근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그래서 영상의 핵심인데, 이게 아무나 이득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득을 볼 수 있는 분 세 가지랑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려볼게요. 저희 렉앤비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이게 과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완치도 안 되는데 효과도 아주 뭐 드라마틱하진 않고, 근데 이게 현장에서 쓰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계산기 때리면 괜찮은 약이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이런 비급여 치료비를 실손처럼 보장해주는 보험이 요즘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그래서 영상의 핵심인데, 이게 아무나 이득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득을 볼 수 있는 분 세 가지랑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노닥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만나 뵙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오늘 치매약 레캔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비급여 약제인 치매약 레캔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최근 입소문을 타서 엄청 핫하다던데요? 그렇죠.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쪽 부위액만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또 효자 상품이라고 입소문을 조금씩 타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입해서 호구되는 분들이 있고요. 이득을 볼 수 있는 분들도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득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득을 볼 수 있는 분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집안에 치매 유전력이 있는 50대에서 60대 말씀드렸는데요. 치매는 유전력이 굉장히 강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 때 가족력까지는 크게 안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5년 내에 질병이 있었던지 입원력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치매 유전자 검사를 했다면 제출을 해야겠지만, 그것까지는 다른 이제 가족력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자녀,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친척분들 중에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치매 보험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레캔비를 맞을 수 있고 응급대응까지 가능한 이제 신경과가 있는 좋은 병원이 가까우신 분들인데요. 약의 구조가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 이걸 1년 반 동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말이 쉽지 약 1년 반 동안 이걸 계속 지속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헬스장도 보면은 시설과 트레이너도 되게 중요하지만 집 가까운 헬스장이 최고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를 지속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하기 쉬운 상황이 먼저 조건돼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킬 재산이 좀 많으시고 계속 일과 직장을 영위하는 이제 고소득자분들이 이득을 보기 너무 좋은데요. 보통 치매로 인한 간호 요양비를 먼저 우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에 치매로 일을 못하게 돼서 발생하는 손실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가분들이나 고소득자분들이라면 이득이 좀 커지는데, 예를 들면은 치매를 진단 후에 재산을 정리를 좀 해야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데 인지능력을 유지함으로써 1년 동안 벌어들일 수익이 더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기회비용이 꽤나 클 수가 있죠.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은 몇 년 전에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영화를 찍다가 취소하고 은퇴했어요. 왜냐면 치매로 진행이 빨라져가지고 이제 실어증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생긴 치매는 현재는 이제 레캔비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치매는 아닌데, 만약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약을 써가지고 1년이라도 좀 지연시킬 수 있었다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랬다면 우리가 그의 마지막 액션 영화를 한 편은 더 볼 수 있었겠네요. 팬으로서 정말 아쉬워요. 그렇죠. 이제 누군가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사는 1년이 영화 한 편 혹은 연봉 수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득자나 자산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킹비 최소 약값 3,600만 원인데 이게 단순히 비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투자로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레캔비 약값이 3,600만 원이에요? 사실 그분들은 1년 더 일할 수 있냐 없냐가 연봉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3,600만 원 정도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득이네요. 이렇게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투자를 하고 하면은 아깝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분들 상황은 어떤 거예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약의 부작용과 보험의 구성 요소 때문에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간단히 정리된 자료를 뉴스를 가져와서 봤는데, 보험들 특징이 보시면은 치매가 진단 후에 바로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치매 진단 후에 치료 결정이 시작됐을 때 돈을 한 번에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회차당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매 회마다 주는 보험도 있고, 아니면 묶어가지고 3회까지 맞으면 주고 7회까지 맞으면 주고, 무슨 퀘스트 깨듯이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가 대다수입니다.
있습니다. 또 보험들이 보면은 다들 1년의 면책 기간이 있어서 가입 후 1년간은 치매 진단되고 약을 시작을 하셔도 해당이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특징적인 중 하나가 대부분 보험들이 60대 이상이어서 보험료가 늘어나고 보장 한도가 줄어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장 한도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레킨비를 시작을 할 때 초창기에 부작용 발생이 위험도가 있어서 비급여로 MRI를 수차례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고 지원해주지 않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 말씀하셨던 손해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왠지 알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레킨비 보험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는요. 첫 번째는 이제 너무 고령이시거나 젊은 나이이신 분들입니다. 보험을 보시면은 60세 이상에서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보장 한도가 심지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건강적인 면에서도 지나치게 고령이시면은 약효를 모두 다 누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충 한 65세에서 70세 정도가 평균적으로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몸이 더 건강하고 정정하신다면 이제 더 나이를 또 괜찮으시겠죠. 그다음에 젊은 나이인 경우인데 보험이 보면은 지금 스케줄 보니까 다 레카네맙이 맞춰져 있거든요. 레카네맙은 한 달에 2번씩 맞고 있는데 지금 바로 차세대 나올 약은 도나네맙이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맞아요. 그래서 이 약까지 보장을 해주는 지금 제 생각엔 아직 나오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이 보험이 다음 차세대 약까지는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치매 표적 치료제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 있어요. 현재 이제 도나네맙이랑 레카네맙 이 약들은 다 아밀로이드라는 뇌 쓰레기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차세대 약들은 타깃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타깃이 달라지면은 치료제가 다른 거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치매가 걱정돼서 빨리 보험을 가입하는 건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 다른 약들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두 번째로는 체력이 너무 약하시거나 지병이 많은 분들입니다. 치매 약의 효과가 질병 초창기에 빨리 맞기 시작을 해서 장기로 갈수록 치료 효과가 점점 다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형태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적인 면에서도 이제 진단 시 일시 지급이 아니라 주사를 회차당 맞을 때마다 지급이 돼가지고 완주를 다 해야 끝까지 보장이 다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완주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다 끝나고 또 치료 효과를 오래오래 누릴 수 있어야 최대한의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완주가 체력이 약하거나 지병이 많은 분들은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경제적인 내용인데요. 캐시플로우가 약한 분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집니다. 보험료가 특약이나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한 달에 2, 3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치료를 시작을 하고 나서 보험이 주사 회차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나중에 지급되는데 지금 당장 들어갈 목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킨비 처음 시작을 하면은 주사는 계속 2주마다 맞주면서 한 번 맞을 때마다 100만 원씩 나가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추가로 나가죠. 여기에다가 부작용이 초창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MRI를 초반에 수회 찍어야 되는데 이 MRI가 다 비급여였는데 보장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비급여 MRI 비용까지 다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비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은 초창기에 목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보험료는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뇌출혈이나 뇌부종 같은 레킨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을 해버리면 치료가 중단되고 심지어 뇌출혈이나 뇌부종에 대한 치료 때문에 병원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고 치료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충분한 캐시플로우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레킨비 치료를 시작하면 의외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세 번째 경우는 병원비는 선불, 보험금은 후불이라 돈맥 경화가 올 수 있어서 그런 거군요. 게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치료는 치료대로 중단되고 오히려 뇌출혈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면 완전 적자네요.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약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레켄비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밀로이드로 인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창기에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이게 레켄비라는 약이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라는 쓰레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버려주는 약인데 아밀로이드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것도 초창기에만 쓸 수 있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 약이거든요. 네? 치매에도 종류가 많나요? 저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밖에 몰랐는데. 네, 맞아요. 이게 치매가 아까 브루스 윌리스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치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생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경우가 되겠고요. 기억력이 나빠져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꼭 이게 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함께 정밀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치매 초반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아리까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진짜 애매한 상황인데 숙련된 의료진 전문가들이 여러 검사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 약을 쓰는데 조건이 까다로웠군요. 그래도 무서운 치매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을 쓸 수만 있다면야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레킨비 효과는 진짜로 있나요? 네, 맞아요.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명심할 것은 이게 레킨비는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는 완치약은 개념은 아니고요. 치매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니 치매를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속도만 느려지게 해주는 건데 이게 부작용을 감수하고 약을 맞아야 되나? 그리고 효과도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거를 그래야 되나? 라는 의문이 처음에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24년도에 시작을 하고 외국에서는 거의 3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장기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훨씬 더 괜찮습니다. 처음에 이 약이 빨리 승인 받고 싶어가지고 18개월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때 효과는 진짜 좀 애매했는데 48개월 넘는 데이터가 이번에 나왔어요. 장기 데이터를 보니까 처음에 초창기 저기 표를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레킨비를 맞으신 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분홍색과 보라색의 레킨비를 안 맞은 자연경화되는 치매 환자분들의 인지 능력 차이를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갭이 작았던 게 뒤로 가면 점점 벌어지는 게 보이죠. 초창기에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뒤로 갈수록 효과가 생각보다 더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실제 현장에서 장기 데이터가 더 좋게 나왔다니까 효과는 안심이 되네요. 그런데 선생님, 약 부작용은 어떡하죠? 뇌가 붓거나 심지어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던데요? 그렇죠. 이 레킨비라는 약의 또 다른 단점이 바로 부작용인데 아리아라고 부르는 뇌출혈이나 뇌부종입니다. 뇌 조직에서 아밀로이드라는 강제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뇌출혈도 발생하고 뇌부종도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경과 관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돼서 다시 약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검사 단계에서 부작용을 염려해가지고 여러 검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약의 적합성을 미리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니까 안심되네요. 그런데 역시 문제는 가격이죠? 아까 약값이 최소 3,6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비싸죠? 네, 레킨비는 약이 체중에 따라 용량이 다르고 약제 가격이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한 대략 50kg 정도 되는 분들이 한 번 맞는데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한 달이면 두 번 맞으니까 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럼 약값이 최소 완주하는데 3,6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추가로 검사 비용이나 이런 거는 다 또 비급여로 진행된다는 거는 미리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아우, 어지간한 중형 세단 차 한 대 값이 머리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똑바로 정신 붙잡고 나랑 더 있을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따져봐서 치매에 걸릴 것 같은 확률이 높다. 그러면 얼른 레킨비 보험을 드는 것도 생각해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치매약 레킨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또 보험이 유리한 또 불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요. 약은 동양인에서는 부작용도 적고 또 초기에 빨리 쓴다면 효과가 점점점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앞서 이득을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레킨비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보험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퇴근하자 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